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사철의 강흥찬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에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주로 조선시대 인물이죠. 근데 조선시대 중에서도 전기,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외국의 지폐는 그 지폐라는 것이 그 나라 근대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현대의 인물이 되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그것도 특정한 어떤 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씨예요. 신사임당만 신씨인가요? 근데 이분도 그 이씨 집안의 며느리죠. 이렇게 우리가 먼 시대의 인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국민들 사이에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조선 후기의 인물들만 해도 당시 노론과 남인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깊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그 조선 후기의 인물도 못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인물들은 그나마 갈등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황 선생이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데 그 후손들이 왜 이황 선생이 율곡 선생보다 더 싼 지폐에 있느냐, 왜 우리가 1,000원이고 이황 선생은 5,000원이냐, 뭐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1,000원짜리 지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이제 뭐 웃고 넘어갈 갈등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이제 끌고 들어가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진짜 라이벌일까? 라이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라이벌일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학문적인 라이벌이 틀림없어요. 물론 퇴계가 선배이지만 학문적인 방향도 약간 다르고 서로 간에 논쟁이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논쟁을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정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두 분은 나중에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그 붕당, 동인과 서인이라는 이 붕당의 상징으로 나중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자신이 당을 구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인들이 그를 우러러보는 스승으로 받들고, 서인은 두고두고 우리는 율곡 이 선생의 후예다, 학문적인 후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곡과 퇴계는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 내내 진행된 붕당 정치의 양태도로서 그 위치가 딱 정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퇴계와 율곡 선생을 놓고 당론을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당장의 역사에 이 두 분이 상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상징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동서분당, 이 당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당쟁, 즉 붕당 정치를 펼친 정치 세력을 사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냥 사대부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향촌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 훈구 세력,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에 뭐 공을 세웠다거나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다거나 하는 이런 훈구 세력의 방해와 그들에 대한 탄압을 물리치고 서서히 성장해서 나라의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사림이 조선의 정치를 책임지고 진행시켜 나가게 되자 이 사림이 또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훈구라는 어떤 이제 그 라이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림이 동서로 나뉘게 되는 게 1575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가 을해년이었기 때문에 이걸 을해당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사림 중에 문과의 장원급제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조전랑이라는 매우 핵심적인 요직이 있었는데 이 이조전랑으로 있던 오건이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김효원을 추천했어요. 이조전랑은 관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전임자가 추천하면 관리들이 공론에 붙여 신중하게 그 담당자를 뽑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명종의 왕비였던 인순왕후의 아우, 그리고 노장 선비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던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김효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김효원이
훈구파였던 윤원영의 집에 머문 적이 있다면서 이제 그 김효원을 반대한 거죠. 하지만 끝내 김효원은 여러 신료의 지지를 받아서 이조 전랑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김효원이 이조 전랑에서 물러날 때 많은 선비들이 심의겸의 아우인 심춘겸을 추천했어요. 하지만 김효원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임자로서 심춘겸의 전랑직을 승계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어요. 심의겸 형제 같은 왕실의 외척이 조정의 인사를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겠죠. 이러한 김효원과 심의겸의 갈등이 점차 다른 살인들 전체의 분당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효원이라는 사람은 서울 동쪽인 낙산 아시죠? 저 대학로 있는 쪽에. 거기에 건천동에 살던 김효원은 동인으로 불렸고 서쪽인 정동에 살던 심의겸은 서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는 유성룡, 이산해 같은 영남 출신 선비들이 주로 이황이라든가 조식 학문을 사상적 중심으로 삼고, 그래서 이들은 영남학파로 분류됐는데 그 영남학파가 또 서울에서 내려다보면 또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동인이에요. 희한하게 서울에서도 동인인데 지방에서도 지역적으로 볼 때 동인이었어요. 한편 정철, 박순 등이 이끄는 서인은 이 근기지방, 서울에서 가까운 곳, 경기도 일대, 이 지방과 호서, 지금의 충청도죠. 그리고 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학문적인 스승으로 섬긴 분이 바로 율곡이 그리고 성훈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리적으로 따지면 기호학파,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와 호남 호서 출신지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을 기호학파로 분류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색깔이 분명한 동인이 먼저 세력을 잡았겠죠. 그랬는데 1589년에 동인과 가까웠던 정여립이라는 사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정여립이 모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모반죄로 몰리자 그가 동인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를 담당했던 서인의 거두, 그러니까 서인의 지도자였던 정철이 정권을 잡으면서 동인을 숙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철도 2년 만에 역공을 당해서 물러나고 조선 왕조는 임진왜란을 맞이하는 동안에는 동인 정권 아래에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북인이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광해군 잘 아시죠? 그때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도 같이 몰락하고 역사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인 중에서 남아있던 남인 세력과 서인이 조선 후기의 역사를 계속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있죠. 서인도 계속 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을 해요. 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을 하는 것도 남인과 이 당파 싸움을 하는데 남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봤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가 승리합니까? 노론이 승리해요. 그리고 이 노론은 자신들이 율곡 이의 정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크게 주장한 사람이 송시열이라는 분이고, 그러니까 율곡 이로부터 송시열로 내려가는 이 노론의 정통이 결국은 조선 후기에 조선의 얼굴이 되고 조선의 최종적인 어떤 성격을 그런 어떤 이제 구성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시간에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노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사대부들이 이 조선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부가 조선의 주인 세력으로서 왕을 도와서 왕과 함께 이 군신공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신하가 같이 다스린다.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갔던 그런 사대부 주권론이라 그럴까요? 사대부 주체론 이걸 내세운 것이 노론의 어떤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선 후기에 나중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노론 집권층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노론이 정치적으로 조선에서 승리하고 조선 후기를 책임져 나갔다고 해서 율곡 이이가 승리하고 퇴계 이황이 패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학문은 각자의 빛깔을 가지고 조선 성리학을 당시 그 성리학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큰 자취를 남겼고 조선 왕조가 500년씩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었던 어떤 자양분을 마련하는데 이 두 분이 다 같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한 나라를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거, 학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500년 동안 한 것, 이것을 밑바닥에서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이와 이황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다시 되새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